남편은 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그 많은 돈을 친정 부모님도 아니고 할머니한테 보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냐고. 며칠 전부터 시작된 잔소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어졌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끝난 얘기 아니야? 나 결혼해도 우리 할머니한테 생활비 보낼 거라고 했잖아. 재호 씨도 동의했고. 그래봤자 난 50만 원 정도 들을 줄 알았지. 매달 200만 원씩이나 보낼 줄 알았어? 뭐? 50만 원? 재호 씨, 그걸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여든이 넘은 노인네가 돈 쓸 일이 뭐 있다고 그래. 50만 원이면 충분하지. 남편은 제가 할머니에게 매달 200만 원씩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펄쩍 뛰었습니다. 제가 받은 월급에서 보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할머니도 그래. 손녀가 준다고 해도 거절하셨어야지. 어떻게 시집가서 남의 집사람이 된 사람한테 200만 원을 받아 챙기실 수가 있어? 뭐? 남의 집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받아 챙겼다고? 재우 씨, 그게 지금 우리 할머니한테 할 소리야? 은경이 넌 네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더라. 내 말 틀린 거 하나 없잖아. 관두자. 나 출근해야 해. 그러니 이 얘긴 그만하자. 치, 야, 너만 출근하니? 너만 돈 버냐고. 나도 바쁜 아침부터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며칠째 똑같은 얘기잖아. 당신 지겹지도 않아? 뭐? 지겨워? 내 얘기가 지겨워? 넌 남편 말이 우습니? 재호 씨, 그런 뜻이 아니잖아. 출근 전부터 이런 쓸데없는 말싸움으로 힘을 빼면 당신이나 나나 서로 기분도 안 좋고 일에도 지장이 있잖아. 그래, 은경이 너 말 잘했다. 나도 더 이상 이 일로 말다툼하기 싫으니까 결론을 내자. 뭐? 결론을 내자고? 당신 곧 죽어도 할머니한테 200만 원 보내겠다면서. 그럼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 재호 씨 엄마한테도 똑같이 하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뭘 못 알아들은 척해. 은경이 너 머리 좋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매달 200만 원씩 드리라고.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되는 건 너지. 네 할머니한테 200만 원 보내면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드려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뭐? 공평? 싫어. 난 그렇게 못해. 왜 못해? 네 할머니한테는 200만 원 꼬박꼬박 보내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왜 못한다는 거야? 거기서 우리 엄마한테 200만 원 보내면 되지. 잘 들어, 재우 씨. 내 월급 2천만 원. 우리 할머니가 고생했기 때문이야. 할머니 덕분이라고. 야,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도 고생하면서 나 키웠다고. 그래? 그럼 재우 씨 월급에서 보내면 되겠네? 뭐? 은경이 너 지금 나보다 돈 좀 잘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됐고. 당장 이번 달부터 우리 엄마한테도 200만 원 보내. 아니면 우리 이혼이야. 알았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매달 2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또다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할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사실 할머니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은경아, 너 꼭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니? 할머니도 그 소리 할머니가 몰라서 그렇지. 재호 씨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그래, 네가 좋다면 어쩔 수 없다만 난 그 엄마라는 사람도 그렇고 널 아껴주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 할머니, 그날은 어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셨던 거야.
평소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아,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네, 제가 5살 때 사고로 두 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럼 고아네, 고아야. 엄마, 고아는 아니고 할머니가 은경을 키우셨대. 아, 그게 그거지 뭐. 그래, 집에 돈은 좀 있고? 인사를 드리러 갔던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노골적인 질문으로 절 곤란하게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이, 뭘 놀라고 그래. 이런 얘기일수록 돌리지 말고 서로 정확하게 해놔야지. 엄마 왜 그래? 은경이 할머니가 가사 도우미 일 하시면서 키우셨어. 뭐? 가사 도우미? 남의 집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는 파출부? 네, 어머니. 할머니 가사 도우미 일 하시면서 저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제게는 부모님이나 다름이 없죠. 참네, 아유, 기가 막혀서. 재호야, 잠깐 나 좀 보자.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더니 저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나무라셨죠. 넌 어디서 저런 애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야? 부모 없는 고아에다 할머니가 파출부하면서 키웠다고? 그럼 집안은 더 볼 것 없겠네. 나 이 결혼 반대다. 아, 엄마, 그래도 은경이는 똑똑하고 착해. 아휴, 똑똑한 게 뭐 자랑이라고. 며느리 똑똑하면 시어머니한테 대들기나 하지. 아, 더 골치 아파. 아, 엄마, 은경이 그런 애 아니라니까.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아, 당연히 그러겠지. 지가 어딜 가서 너 같은 남자를 만나겠니? 아니야. 은경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들 꽤 있어. 저래봬도 은경이 연봉이 2억이 넘는다고. 뭐? 2억? 2천만 원이 아니고? 아, 엄마도 참. 은경이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기업인데 웬만큼 똑똑해서는 들어가기 힘든 곳이라고. 어머님은 제 연봉이 2억이 넘는다는 말에 겨우 결혼을 허락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도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셨죠. 아유, 파출부. 아니, 가사도우미 일하면서 손녀를 키우셨다면서요? 은경이 제가 가르칠 게 많겠어요. 네, 사부인. 잘 가르쳐 주세요. 은경이 똑똑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칠 예예요. 딸 가진 죄인이라고 할머니는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무시에도 공손하게 대답하시더군요. 전 그런 할머니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속상했지. 어머님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오늘 몸이 안 좋으셨대. 은경아,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 난 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는 오로지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지에도 웃으시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결혼식 전날에는 잘 생각해보라고 조심스레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이라도 물려. 같이 살다가도 헤어지는데 지금 물리는 거 흠도 아니다. 그때 할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한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래.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지 뭐.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집이면 결혼 비용 일체를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루었었거든요. 아예, 남자가 직구하던 시대는 끝났어. 요즘 누가 그런 구습을 고집하니? 집은 잘 버는 사람이 구해야지. 안 그러니 재호야? 네? 엄마? 아, 그게 그렇긴 하지만. 연애할 때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성품이 참 부드럽고 온순하구나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마마보이더군요. 시어머니 말이라면
꼼짝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예단을 생략하면 안 되겠지? 이불 세트 이런 건 필요 없고 간단하게 돈으로 하자. 요즘은 다들 현금으로 하는 추세더라고. 시어머니는 제멋대로였습니다. 받고 싶은 게 있으면 풍습이 그렇다는 주장을 하고요. 저와 할머니에게 당연히 해줘야 할 것들은 요즘 문화가 그렇지 않다면서 제멋대로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전 제 돈으로 할머니께 예단비를 드려야 했습니다. 시댁에서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말이죠. 결혼식장은 호텔로 하자. 내가 워낙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우리 집안 정도면 호텔에서 해야 격이 맞다고. 전 아담한 예식장에서 가까운 친지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소박하게 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은 결혼식을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우기셨습니다. 어머니, 호텔은 괜히 비싸기만 해요. 그것보다는 아담한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예. 넌 네 생각만 하니? 나나 재호 입장은 생각 안 해? 호텔 예식장 정도 돼야 사람들이 고아 며느리 맞는다고 쑥은대질 않지. 어머님은 또 제가 부모 없이 컸다는 걸 트집 잡으시더군요. 그래서 결혼식 비용으로 1억 가까이 지출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먼 친척은 물론 초등학교 동창까지 초대를 해서 생색을 내셨어요. 우리가 싫다고 싫다고 하는데도 꼭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야겠다지 뭐니. 사돈 할머니께서 부모 없이 키웠다고 손녀한테는 최고로 해주고 싶다나 뭐라나. 덕분에 우리도 무리를 좀 했어. 결혼식 비용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잘도 하시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 사실 썩 마음에 든 건 아니긴 해. 그래도 어쩌겠어. 재호가 쟤 아니면 안 되겠다는데. 알잖아. 우리 아들 마음 여린 거. 여자가 하도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지. 사람들 앞에서 여지없이 저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어요. 돈을 잘 벌면 뭐하니.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지 할 줄 아는 게 없어. 결혼하면 내가 잘 가르쳐야지. 저 말년에 내가 팔자에도 없는 며느리 시집살이 하게 됐다 얘. 제가 있건 없건 개의치 않으셨는데요. 그래도 결혼 전은 양반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얘 환절기라 그런지 요즘 몸이 안 좋네. 보약이라도 한 첩 먹어야겠으니 100만 원만 보내라. 회사로 대뜸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라고 하시기 일쑤였어요. 저 독감이 유행이라더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이 아픈 게 심상치가 않네. 그래? 그럼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까지는 아니고 이럴 땐 잘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내가 요즘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어딜 갈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돈이 없으시다뇨. 지난주에 제가 1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얘 좀 봐. 요즘 한약이 얼마나 비싼데. 100만 원으론 택도 없지. 은경이 너 우리 엄마한테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몸 안 좋다고 하시잖아. 용돈 좀 충분히 드려.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용돈 충분히 보내라는 얘길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재호야, 너 명식이 알지? 명식이? 선자 이모 둘째 아들? 그래. 명식이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글쎄 선자계 사돈댁에서 예단으로 시어머니한테 다이아 반지를 보냈다지 뭐니. 사돈댁에서 손자 이모한테 다이아 반지를 보냈다고? 며느리 될 사돈댁이
학식 있는 집안이라 그런지 확실히 하는 게 다르더라고. 엄마 무슨 얘기야. 결혼할 때 은경이도 예단비 충분히 보냈었잖아. 참내, 아유, 그럼 그 정도도 안 하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다니? 부모 없는 애 받아줬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지.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일삼았어요. 제가 남부럽지 않게 예단비를 드렸는데도 말이죠. 어머니 억지에 참다 못해 저도 한마디 했죠. 어머니, 친구분 다이아 반지 받으셨으면 사돈댁에도 그만큼 예단비 들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 비용 모두 제가 다 부담했잖아요. 그거랑 어머니께 드린 예단비 합치면 어머니 다이아 반지 사시고도 남으셨을걸요?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또 가정교육 운운하시더군요. 그래서 너 집 나한테 생색내는 거니? 결혼 비용 네가 냈다고 생색내는 거냐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리 잘해도 구멍난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아예 바라지도 않았어요. 유세만 떨지 않아도 참겠다 싶었습니다. 너 다음 달에 내 생일인 건 알지? 아유, 그럼요, 어머니.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가능한 어머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내 친구들은 생일이면 자식들이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하던데 난 그래도 너희 생각해서 그동안 참았었거든. 순간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참았다니요. 생신 때마다 선물이며 용돈을 수백만 원씩 드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또 나이가 들면 어디 다니기도 힘들 것 같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봐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은 생신 선물로 유럽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나 혼자 가면 무슨 재미야? 내 친구 손자 알지? 걔도 유럽 안 가봤다고 가고 싶다고 하더구나. 네? 친구분하고 같이 가고 싶으시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분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선자라는 친구분, 지난번 예단으로 다이아 반지 선물 받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 집도 여유가 있을 텐데요. 제 물음에 어머님은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예, 내 생일이라 가는 여행인데 어떻게 돈을 내라고 그래? 같이 가주는 것만도 고맙지. 내가 벌써 우리 아들이 보내준다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는 제 할 말만 하고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 황당하기만 했죠. 어휴, 야 답답아. 왜 안 된다는 말을 못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친구 선주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더니 오히려 선주가 더 펄쩍 뛰더군요. 너같이 똑똑한 애가 왜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사냐고. 가서 안 된다고 얘기해. 시어머니가 유럽 여행 보내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친구까지 같이 보내달라고? 그게 말이 되니? 그러면 어떡해. 어머니 혼자 가게 하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라고. 정 여행 가시고 싶으시면 제주도 가시라고 해. 뭐 제주도는 벌써 다녀오셨지. 유채꽃 봐야 한다면서 지난해 봄에 다녀오셨어. 참네, 은경이 너 며느리가 아니라 그 집 호구구나? 호구. 선주 말이 맞았습니다. 전 며느리가 아니라 호구, 돈 대주는 호구였습니다. 시어머니뿐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저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경이 너 어머니한테 유럽 여행 못 보내주겠다고 했다면서? 누가 그래? 어머니가 재호 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오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생신 선물로 유럽 여행 보내달라고 했더니 당신이 펄쩍 뛰었다고.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거지. 생신 선물이라고까지 하시는데 그냥 보내드리겠다고 하면 기분 좋으시잖아. 어머니만 가시겠다고 하면 보내드리지. 그런데 친구분도 같이 가겠다고 하시잖아. 재호 씨는 그 얘기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니, 엄마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하시지. 혼자 유럽 가면 무슨 재미가 있으시겠어? 그럼 친구분들이랑 다음에 가시면 되지. 아니면 선주라는 그분 아들이 보내주던지. 내가 왜 어머니 친구분 여행 경비까지 부담해야 해? 너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엄마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재호 씨, 그런 말이 어딨어.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친구분 여행 경비까지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너 돈 좀 번다고 우리 엄마 말 그렇게 무시해도 돼? 아니, 말이 왜 또 그렇게 나와? 내가 어머니 얘기를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날 결국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꼬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 유럽 여행 보내드리는 거 생각 좀 해보자고 했더니 자신을 무시한다는 억지까지 나오더군요. 알았어. 어머니 친구분이랑 유럽 여행 보내드리면 되잖아. 됐어. 우리 엄마 그렇게 구걸하듯이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 남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리곤 베개를 들고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애도 아니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방으로 가버리는 건 너무 유치했습니다. 남편과 전 사흘 동안 냉전을 벌였고요. 차가운 분위기가 싫어 결국 제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과 친구분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죠. 어머님은 한껏 멋을 낸 채 유럽 여행길에 오르셨는데요. 더 기가 막혔던 건 뭔지 아십니까? 여행에서 제 선물은 그 흔한 기념품 하나 사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념품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나중에 괜히 쓰레기만 되지. 대신 아들 선물은 아주 값비싼 것들로 사오셨더군요. 재우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역시 우리 아들은 이런 고급스러운 게 어울려. 귀티가 난다니까. 엄마도 뭘 이런 걸 사와. 엄마 맛있는 거나 사드시지. 엄마가 유럽 여행 다녀온 기념이잖아. 아들도 내년 휴가 땐 유럽으로 가봐. 천국이 따로 없다 싶은 게 너무너무 멋있더라. 진짜? 그렇게 좋았어, 엄마? 그럼 TV에서나 보던 곳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찌나 흥분되던지.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내년 휴가는 엄마랑 같이 유럽 갈까? 에이, 그럴까 엄마? 엄마는 한번 가봤으니까 우리 가이드 해주면 되겠다. 그럼 그런 건 또 이 엄마가 잘하잖아. 꼴불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년 휴가를 유럽으로 가자면서 모자가 죽이 척척 맞더군요. 그런데 더 가관이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어머님이 저에게 빈말이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실 줄 알았어요. 선물은 없더라도 감사 인사는 받고 싶었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저의 과한 욕심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어머님은 오히려 제게 핀잔을 주시더군요. 예, 넌 돈도 많이 번다는 애가 이코노미석이 뭐니? 1등석까지는 안 바래. 적어도 비즈니스석은 끊어줘야지. 자리가 좁아서 힘들어 죽을 뻔했네. 다음부턴 비즈니스석이다. 알겠지? 어머님은 이코노미석을 끊어줬다면서 불평을 하셨어요. 친구분이랑 같이 여행 보내드린다고 1,000만 원을 넘게 썼는데 말입니다. 순간 전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겨우겨우 화를 참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더군요. 당신 이왕 보내드릴 거 좀 더 신경을 쓰지 그랬어.
돈 차이 얼마나 난다고. 12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오신다고. 엄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뭐? 아니,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장거리 여행은 좀 편하게 하셔야지. 순간 이대로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는 둘 중 하나가 죽지 싶었습니다. 모자 간의 이기심에 질식해 제가 죽던지, 아님 화가 나서 남편을 죽이던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분노였습니다. 차 세워. 어? 당장 차 세우라고. 남편은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더군요. 은경아, 갑자기 왜 그래? 화났어? 나 차 세우라고 했다. 아니, 뭐 그런 얘기로 화를 내고 그래. 뭐? 그런 얘기? 당장 차 안 세워? 알았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이 밤에 어딜 가려고 그래. 좋은 말 할 때 차 세워. 아님, 나 지금 뛰어내린다. 저의 서술에 남편은 마지못해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전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찾아가면 걱정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한참을 정처 없이 걷다가 택시를 타고 친구 선주 집에 갔습니다. 그냥 헤어져. 네가 뭐 하십다고 그런 남자랑 사니? 선주는 당장 헤어지라면서 또 펄펄 뛰었습니다. 선주야, 나 피곤해. 친구의 마음은 알지만 얘기를 나누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 은경이 네가 제일 힘들지 뭐.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하지만 몸은 더할 나위 없이 지쳤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은경아, 어디야? 집으로 안 오고 뭐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어디냐며 계속 문자를 보내더군요. 전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생각에 눈물만 났어요. 다음날 퇴근 시간이 되니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은경아, 생각해보니까 네가 화를 낼 만하더라. 미안해.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전 남편의 사과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화 많이 났어?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갈까?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하자고. 싫다는 절 끌고 남편은 결혼 전 자주 가던 파스타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당신이 좋아하던 곳이잖아. 파스타 맛있고 분위기도 좋다고. 이렇게 당신이랑 둘이 파스타 먹고 있으니까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난다. 그지?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져야 했어요. 은경이 너 나보다 돈 좀 잘 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억지를 쓰는 남편 말이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직업은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그런데 제가 외국계 기업에 다니다 보니 월급이 제법 크게 차이가 났는데요.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밀린다 싶으면 남편은 억지를 부릴 때가 많았어요. 돈 좀 잘 번다고 남편 무시하냐고요. 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풀린 척 넘어갔던 거죠. 하지만 얼마 전 제가 할머니에게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걸 빌미로 며칠째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생각해봤어? 뭘 생각해봐? 시어머니에게도 매달 200만 원을 보내라고 화를 내며 출근했던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제게 생각해봤냐고 묻더군요. 뭐긴 뭐야. 우리 엄마한테도 매달 200만 원 보내라고.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어? 싫긴 뭐가 싫어. 아님 우리 이혼이라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200만 원씩 보내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뭐 그래. 그렇게 해. 뭐? 은경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자고. 당신 말대로 이혼해. 치, 지금 200만 원이 아까워서 이혼하자는 거야? 맞아. 아까워.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아깝지. 그럼 안 아깝겠어?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있었대? 그래서 나 이렇게 몸에 탈이 났다고. 내가 왜 매일 위장약 먹는지 알아? 병원에 가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래. 당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위에 문제 생긴 거라고. 참네. 그게 왜 우리 엄마 때문이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지. 그래, 그렇다 치자. 어쨌든 나 어머니한테 돈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저의 단호한 거절에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방문 부서지겠네. 지가 사춘기야 뭐야? 이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억지에 지친 지 오래거든요. 다음날 출근을 하니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 남편이 곳에 어머니께 고자질했나 싶었어요. 예, 내가 할 얘기 있으니 점심시간 비워둬라. 어머님은 또 당신 할 말만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맞춰 어머니가 기다리시기로 한 회사 카페로 갔죠. 어머님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나셨더군요. 아유, 저 며느리 일하는 거 배려해서 회사까지 와주는 시어머니는 나밖에 없을 거다. 지각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물론 익숙한 일이긴 했지만요. 나 성형외과에 수술 날짜 잡아놨다. 네? 성형외과에 수술 날짜를 잡아놓으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나이가 되면 다들 눈꺼풀이 처져서 성형을 한다더라. 그래서 예약했어. 예, 이런 건 알아서 해줘야지. 내가 병원 찾아가서 일일이 예약을 해야겠니? 어머니는 눈꺼풀 처짐 수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보이지? 아유, 저 눈꺼풀이 처져서 그런지 요즘은 잘 보이지도 않아. 제가 보기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아무 병원이나 갈 수는 없고 유명하다고 하는 성형외과 예약했다. 수술비 보내라. 결국 돈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수술비를 보내라고요? 뭘 놀라고 그래? 그럼 넌 시어머니가 수술한다는데 입 싹 닦으려고 했니? 2천만 원만 보내. 어머니, 눈꺼풀 처짐 수술하는데 무슨 2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예, 이왕 하는 김에 다른 데도 손 좀 볼까 해서 그래. 시어머니가 보내라면 보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머니, 2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머니가 달라고 하시면 제 호주머니에서 뚝딱 나오는 줄 아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서 내가 힘들게 네 회사까지 찾아온 거 아니야? 저 돈 없어요. 아니, 있어도 못 드려요. 뭐야?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아이고, 그래.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야. 어디서 부모 없이 자란 티를 내고 그래? 네, 저 부모 없이 큰 거 맞아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 저 예의 바르게 키우셨어요.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는 말, 저 어머니 외엔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치, 아유, 그래서 네가 모자라다는 거야. 누가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겠니? 나니까 너 걱정해서 가르쳐주는 거지. 어머니, 저 그런 가르침 필요 없고요. 2천만 원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아이 뭐야, 연봉이 2억이 넘는다는 애가 2천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제 돈 시도 때도 없이 가져가셨잖아요. 연봉이 2억이 넘으면 뭐해요? 어머니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그 돈 내가 억지로 뺏어간 줄 알겠다. 그럼 아니에요? 어머니 툭 하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돈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깟 푼돈 얼마? 너 같은 애가 우리 재호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그 정도 도리는 해야지. 네, 그래서 저 더 이상 재호 씨랑 안 살라고요. 그렇게 잘난 아들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뭐, 뭐야? 아, 이게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한번 터져나오기 시작하니 가슴속 응어리들이 보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재호 씨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어안이 벙벙해서 저를 쳐다보기만 하는 어머니의 황당해하는 얼굴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동안 담아두기만 했던 말을 쏟아내고 나니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전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은경아, 이게 뭐야? 이혼하자며. 어머님께 200만 원 못 보내겠으면 이혼하자고 재호 씨가 그랬잖아.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은 당황해했습니다. 어? 은경아, 그게 말이야. 당신 도장만 찍으면 돼. 난 이미 도장 찍었어. 전 남편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은 얼른 절 따라 들어오더군요. 은경아, 갑자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어머니한테 200만 원 못 보내겠으면 이혼하자며. 그래서 내가 이혼 서류 들고 왔잖아. 너 정말 이럴래? 그깟 200만 원 때문에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깟 200만 원? 재호 씨한테는 별거 아닌 액수인가 봐? 무슨 소리야. 구급 공무원이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하지만 당신한테는 큰 돈 아니잖아. 왜 나한테도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은경이 너 한 달에 2천만 원 받잖아. 거기서 200이 뭐 그리 대단한 액수라고? 그래, 재호 씨나 어머니 늘 그런 식이었지. 너 연봉 2억 넘지 않냐면서 모든 경제적인 부담은 나한테 다 떠넘겼다고. 그거야 네가 아무래도 나보다 수입이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 비용도 나한테 다 내라고 했니? 어디 그것뿐이야? 이 집도 내가 산 거잖아. 은경아, 화내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응?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나다운 게 뭔데? 어머니나 재우 씨가 돈 달라고 하면 바보같이 뺏기기만 하는 게 나다운 거야? 아니지. 또 뭘 뺏었다고 그래? 서로 좋자고 한 거잖아. 서로 좋아? 재우 씨하고 어머니나 좋았겠지. 난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어. 제가 화를 내며 쏟아내기 시작하자 남편은 쩔쩔매더군요. 은경이 너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우리 내일 차분하게 얘기하자. 이혼하자는 얘긴 사라지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습니다. 나 흥분한 거 없어. 내일 얘기해도 마찬가지야. 이혼 서류에 얼른 도장 찍어. 저의 기세에 눌려 다른 방으로 도망치려는 남편 뒤에 대고 전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이 되니 남편은 벌써 출근하고 없더군요.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이혼하자는 제 말에 놀랐을 테죠. 겁먹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쫄보. 내가 어쩌다 저런 겁쟁이를 만나 결혼했는지. 남편이 없으니 더 편했습니다.
샐러드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저녁엔 오랜만에 선주를 만나 가볍게 한잔했죠. 야, 잘했다. 잘했어, 은경아. 선주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은경이 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 집안은 싹수가 노랗다고. 빨리 정리하는 게 답이야. 선주의 응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저도 속이 후련하더군요. 아, 나 여태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 시어머니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이 후련하네. 시어머니는 무슨, 이제부터 그냥 아줌마라고 해. 아니다. 그냥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지. 뺑덕어멈이라고 해야 하나? 얜 내가 뭐 심청이니? 뺑덕어멈이라고 하게? 넌 심청이가 아니라 신봉사야. 그 여자한테 온통 뺏기기만 했잖아. 아참, 네 남편이란 작자도 마찬가지고. 선주와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나 싶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꽃다발을 하나를 안겨주더군요. 은경아, 왜 이제 왔어? 나 자기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자기라는 말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야? 갑자기 웬 꽃다발? 자기 소국 좋아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결혼하고 내가 당신한테 꽃다발 준 적이 없더라. 알긴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꽃다발이 뭡니까? 생일이라고 선물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선물은 한 달 전부터 신경 써야 했는데 말이죠. 나 이제 소국 싫어해. 전 남편이 안겨준 꽃다발을 거실 바닥으로 팽개쳤습니다. 자기 왜 그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 몰라? 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영아, 이혼이라는 말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건 재호 씨 당신이야. 우리 은경이 많이 취했구나. 얼른 들어가서 자. 남편은 이혼 얘기를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요.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은경아, 지금 회사 앞인데 잠시 나올 수 있어? 막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해 보이더군요. 전 안 된다고 하려다가 일단 회사 카페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과 함께 있었어요. 예, 아가, 잘 지냈어? 어머니가 저보고 아가라고 하더군요. 전 대형 사고를 쳤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아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물론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물으신 적도 없죠. 무슨 일인데 근무 시간에 회사 앞까지 찾아온 거야? 전 어머님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곧 남이 될 사이였으니까요. 은경아, 큰일 났어.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사고를 치셨더군요. 그것도 자그마치 4억을 말입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 4억 당장 못 갚으면 어머니 살고 계신 그 집 바로 넘어간대. 우리라니? 재호 씨랑 나 곧 이혼할 사이야. 이젠 어머님이랑 둘이 알아서 해야지. 아가,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살려다오. 그 집 네 시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야. 시아버지 유산은 지켜야 할 것 아니니. 시아버지라니 어머니. 저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에요? 너 마음 상한 거 알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 제가 4억이 어딨어요. 저 돈 없어요. 저 월급 많이 받는다고 때마다 어머님이 오셔서 돈 달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건 그뿐이세요?
생신 때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저도 한번 못 입어본 명품 옷에 명품 핸드백에 그것만 모았어도 4억이 넘었을 거예요. 지난번 유럽 여행 가신 건 또 어쩌고요? 친구분이랑 꼭 같이 가시겠다고 해서 여행사에만 준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거기다 용돈까지 합하면 저 2천만 원은 썼다고요. 아와가, 그건 네가 능력이 되니까. 아, 능력요? 제가 능력이 돼서 결혼 비용도 다 저보고 내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 와보셨죠? 가구며 살림살이, 가전제품 하나까지 재호 씨가 산 게 있던가요? 전부 제 돈으로 산 거라고요? 아, 은경아, 너 왜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 그럼 뭐가 중요한데? 아, 당장 사업 못 갚으면 엄마 집이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내 월급까지 가압류 당할 수도 있어. 어머님은 사기꾼 회계소가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보증까지 섰다고 하더군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재호 씨 그동안 받은 월급은 어쨌어? 결혼하고 당신 한 번도 생활비 낸 적 없잖아. 그렇습니다. 어머님 용돈과 선물비는 물론 생활비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잘 본다는 이유로 한 번도 생활비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말이야. 아유, 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남들은 그 월급으로 생활도 하고 아껴서 적금도 넣고 그런단 말이야. 예상은 했지만 남편은 경제적인 부담을 모두 저에게 맡겨둔 채 흥청망청 월급을 탕진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만 계시더군요. 어머닌, 왜 가만히 계세요?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렇다는 얘긴 오늘은 안 하세요? 미안하다. 응,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다오. 다급하긴 다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미안하다는 말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과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미 전 마음을 정해버렸거든요.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 그러니 사업, 재호 씨랑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잘못을 비셨어요. 하지만 전 그 눈물도 잘못했다는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엔 시어머니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버렸거든요. 서로 진심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이런 일로 이제 나 찾아오지 마. 재호 씨랑 어머니가 싼 똥 알아서 치우라고. 전 냉정하게 거절하며 돌아섰습니다. 집을 날리던 월급을 가압류당하던 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몹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날 퇴근 무렵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경아, 바빠? 마치고 잠시 집에 들렀다 갈 수 있어? 20분 후면 퇴근하니까 바로 갈게. 그런데 할머니, 어디 아파? 아프긴. 은경이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는 웬만해선 집에 오라고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당신께서 몸이 아파도 혼자 병원을 다니셨어요. 뒤늦게 제가 알고 속상해하면 늘 괜찮다고 하셨죠. 그런 할머니가 집에 들리라고 하시니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니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놓으셨더군요. 우와, 김치찌개다. 할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 얼마만이야. 아유, 천천히 먹어. 너 온다고 한솥 끓여놨어. 전 오랜만에 배부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니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은경아, 너 뭔 일 없어? 응? 나? 할머니가 일 있어서 나 오라고 한 거 아니었어? 할머니는 말없이 잠시 저를 보시더군요. 어제
박서방 다녀갔다. 뭐? 재호 씨가? 그래. 날 찾아와선 난데없이 도와달라고 하더라.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명절 외에는 일절 할머니를 찾아뵙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애원을 해서 데리고 와야 했죠. 그래서 할머니, 재호 씨한테 뭐라고 했는데? 둘 사이 일은 둘이 알아서 하라고 했지. 역시 우리 할머니야. 우리 할머니 지금 태어났으면 한 자리 하실 분인데. 비록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지만 할머니는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전 그런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죠. 박서방이 그러는데 네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재호 씨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그러니 제발 은경이 네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하더라. 정말 그 얘기뿐이었어? 뭐 돈 얘긴 안 했고? 할머니가 잠시 주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돈 얘기도 했구나. 그 사람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했지? 그렇지? 아니, 달라고 한 건 아니고 잠시 빌려달라고 그러더라. 그게 그거지. 빌려달라고 하고선 나몰라라 할 사람이라고. 참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에게까지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내가 돈이 어딨어. 그래서 없다고 했지. 다행히 할머니는 거절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잘했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넘어가지 마. 전 대충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속상해하시지 않도록 많이 생략해서 말이죠. 은경아, 무엇보다 건강 잘 챙겨야 한다. 알았지? 이혼할 거라는 제 얘기에 할머니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건강만 걱정이었죠. 그런데 할머니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와 있더군요. 아유, 아가,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좋아하는 곰국 끓여놨는데 너 요즘 몸이 많이 상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사고를 사다가 하루 종일 푹 꼬았지 뭐니. 전 경악할 뻔했습니다. 저를 위해 사고를 사다가 곰국을 우려냈다는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가증스럽더군요. 4억을 얻어내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어떡해. 이거 한 그릇 쭉 마시고 들어가. 그래, 은경아. 너 주려고 엄마가 하루 종일 곰국 끓인다고 고생했단 말이야. 저 곰국 싫어해요. 재호 씨 나 많이 먹어. 두 사람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다짐했죠. 제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주 화요일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냥 계약해주세요. 아유,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파시니 제가 더 안타깝네요. 어쩔 수 없죠 뭐. 당장 집을 팔아야 하니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죠. 전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가구도 물론 처리를 했죠. 중고시장에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것들도 많아 아깝긴 했는데요. 남편이랑 살았던 기억은 조금도 남기고 싶지 않아 미련 없이 처분해버렸습니다. 결혼 사진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시댁과 남편 직장으로 이혼 소송장도 보냈습니다. 아마 출장에서 돌아와 남편은 놀라서 펄펄 뛰겠지요. 이혼 소송장을 받아본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당해봐야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게 아닙니까? 물론 정신을 차릴 거라는 기대도 없지만 말입니다. 할머니, 이 집 마음에 들어? 전 할머니와 살기 위해 마당에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화단도 있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화단에 꽃도 심고 그러자. 우리 국화부터 심을까? 할머니 국화 좋아하잖아. 아니, 난 상추랑 고추 심을 거야. 옆에는 방울토마토도 심고. 그래? 그럼 꽃도 심고 상추랑 고추도 심지 뭐. 할머니는 늘 작은 텃밭이 있는 집을 부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전 마당이 넓은 집을 구했죠. 할머니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은경아, 인생에도 다 제 계절이 있는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 겨울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아도 봄이 반드시 온다고. 할머니, 지금 내 인생의 계절이 겨울 같아? 아니야. 난 막 봄을 맞았다고. 매서운 겨울은 지났고 새로운 봄이 시작됐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정말 차디찬 겨울 같은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결혼 생활은 모진 비바람만 견뎌온 세월이었죠. 맞네. 은경이 네 말이 맞아. 우리 은경이의 봄이 시작됐네. 비록 계절의 봄은 아니었지만요. 전 인생의 봄을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저 혼자 꽃 피워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제 뒤에 할머니가 든든히 저를 응원하고 계시겠죠. 그러고 보면 전 평생 할머니의 사랑만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론 조금씩 그 사랑을 갚아나가야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